41번, 42번 장문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as the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to guide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을 안내하기 위하여 어, 증거를 인식하고 식별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then ethical thinking이란 윤리적 사고라는 것은 about identifying ethical issues, 윤리적 이슈를 식별하고 and evaluating these issues, 이런 문제들을 평가하는 것 from different perspective,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 to guide how to respond,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안내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 앞에 말 이게 critical thinking이랑 이제 ethical thinking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ethical thinking 쪽이 중요한 말 같죠, 그죠? 요거를 말하기 위해서 요렇게 얘기해 놓고 요 식별과 평가, 식별과 평가라는 말 그대로 같이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쓴 말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요거를 끄집어 와서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ethical thinking이란 건 요런 거다라고 정의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장인 것 같죠, 그죠? 이 ethical thinking을 등장시킨 겁니다. 자, this form of ethics, 이런 형태의 윤리학은 is distinct from, 구별됩니다. 요거랑은 다른 겁니다. From higher levels of conceptual ethics or theory.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어떤 higher, 자, 이것도 또 비교급이 쓰죠. 비교급 잘 봐라. 비교급 higher,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개념적 윤리학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게 신학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theory가 어쩔 때는. 그런 거랑은 조금 이제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요게 아니라고 선을 딱 그어놨죠. 그죠? 이 정도는 아니다. 또, 여기에서의 또 대비를 통해서 이쪽을 더 드러나게 만들어줬죠. 이런 거라고. The nature of an ethical issue or problem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의, 이런 관점이 요 관점이에요. 여기서 설명한 관점. 여기서 설명한 관점에서의 그런 이런 문제와 이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사항에 대한 이런 본질은 is that, 이겁니다. There is no clear right or wrong response. 옳고 그른 반응, 그런 거는 뭐 클리어하게 있지 않다. 딱 떨어진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자, it is therefore, 그러므로 essential that, 이게 필수적입니다. students, 학생들이 learn to think through ethical issues, ethical issue에 대해서,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rather than, 이거보다는 follow a prescribed set of ethical code or rules, 미리 정해진 어떤 형태의 한 세트의 어떤 윤리적 어떤 법칙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팔로우하는 거를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자, there is a need to encourage recognition that, 이거를 인식하는 것을 독려할, 이걸 인정하는 걸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That although being ethical, 윤리적이게 된다는 것이 is defined as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원칙에 in accordance with는 뭐뭐에 따라서입니다.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지긴 하지만, 근데 어떤 원칙이냐면 of conduct, 어떤 개념의 원칙, 어떤 행위의 원칙 that are considered correct,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행위의 원칙에 따라서, 음, 이 conduct가 동사로 나오면 수행하다잖아요. 명사로 나오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옳다고 여겨지는 행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바로 윤리적인 것이다라고 물론 정의가 되긴 하지만, 이 원칙들은 very 다양합니다. both between and within individuals. individuals 사이에서 다르고,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다르고, 그 개인 안에서도 다릅니다. 한 개인이라도 그 안에서 내면에서 이럴 땐 이런 원칙 적용, 저럴 땐 저런 원칙 적용, 이런다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게 바로 여기서 이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요 앞에 나와 있는 여기죠. 윤리적 생각이라는 것은 한 요 첫 번째로 나왔던 요 정의 부분, 요거하고 다 똑같죠. 여기서 나온 얘기, 여기서 나온 얘기, 그죠? 똑같죠. 그리고 올바른 정답이 없다는 것도 똑같고, 개인마다 또 개인 사이에서 그 개인 안에서도 다 다를 수 있다. 원칙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도 같은 말이 나온 거죠. But a person values,
어떤 사람이 가치를 두는 것은 높게 가치를 높게 두는 것은 related to their social 그들의 사회적, religious 종교적, civic 시민적인 belief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influenced by their formal 그들의 공식적이고 informal 비공식적인 learning experience 학습 경험을 통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individual 그러니까 뭐 다 맞죠 이때까지. 자, individual perspective 개인의 이제 관점들은 may also be context dependent 상황 맥락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dependent는 의존한다는 거죠. 어디에 의존하냐? context dependent하다. 이거 그냥 한 단어로 붙여서 생각하면 돼요. 상황 의존적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meaning that 그게 무슨 말이냐?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는 at a different time 다른 시대에 처했을 때는 when they are feeling a different way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the same individual 같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may make different choices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상황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준 거니까 이 디펜던트도 맞다는 게 이제 결론이 나죠, 그죠? 자, 이거 틀렸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컨텍스트 디펜던트라고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한 거예요. Therefore, 그러므로 in order to analyze ethical issues and think ethically 자, 그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고 윤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it is necessary to 필수적인 게 뭐냐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necessary가 아까 essential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왔었는데 it is essential to 그죠? 여기 A에 있었죠. 그죠? 여기에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이해해야 된다. The personal factor that influence your own code of behavior 너 자신의 행동의 양식, 행동의 코드, 그거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 요인들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갔죠. 사고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방법들은, 내 사고는 앞에 있는 그 맥락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므로, 나한테 영향을 준 그 맥락이 무엇인가? 그 맥락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And how these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may coincide. coincide는 우연히 일어난다는 거죠.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alongside recognizing and accepting that 음, 어, 동시에 인지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factors that drive other people's cause and decision making may be different. different라고 해야 되는데 이기가 잘못됐네요. 그죠? 여기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may coincide라는 건 일치할 수 있는지라는 건데 벌써 여기가 좀 이상해요. 왜냐? 앞에서 다양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vary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 원칙들은 달리 적용돼야 된다고 말했고요.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런 앞에서 했던 code of behavior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나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이 요인들이 어떻게 똑같은지라는 말이 벌써 앞뒤가 안 맞죠. 다 다르다고 말을 하는 중이니까 안 맞고요. 뒤에만 해도 여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또한 recognizing 인식하고 accepting 받아들여야 됩니다. factors 이 factors를 이런 요인들을 어떤 요인이냐면 drive other people's cause and decision making 다른 사람들의 그런 법칙과 의사결정을 이끄는 요인들이 maybe 나하고는 different 다를 수 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르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잘못됐죠.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요. 이 글은 보면 ethical thinking에 대한 글이고요. ethical thinking이라는 것은 일단 중요한 게 이게 think through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도 하나 얘기해야 되고요. 그 맥락이 나한테 영향 끼칠 수 있는데 그것도 내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즉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마지막에 나온 이게 중요한 거죠. 모두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죠? 도덕적 법칙은 다르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이게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죠. 자, 그럼 그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critical reasoning, 뭐 비판적인 추론, 로드 에티컬 디시. 이건 아니죠. 그냥 윤리적 의사결정으로 가는 길은 비판적 사고력이다. 이게 아니죠. 비판적 사고도 할 수 있긴 해야겠지만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그 서로의 원칙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가져야죠. 자, far-reaching impacts of ethics on behavioral codes. 윤리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아니죠, 그것도.
이것도 보면 요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고 맥락이 영향을 끼치는 거고 윤리는 변화하는 건데 그 윤리학이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ethical thinking, 윤리적 사고. 요게 일단 키워드죠. 제가 표시를 여기다 해놓고 내려왔죠. 그죠? 윤리적 사고는 walk through individual mind, 개인의 마음을 통과하는 그런 산책, 그거에 대한 걷기. 이거죠. 개인들의 마음을 사사치 알아야 된다. 개인의 마음을 인정하고 알아가야 된다. 요거는 가능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 번 더 볼게요. 다른 것들도 혹시, 여기는 일단 세모를 쳐놓고, 아직 놓고, exploring ethical theory in the eyes of others. 타인의 눈으로 윤리적 이론을 살펴보기. 타인의 관점으로 봐라. 너의 관점을 뭐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약간 비슷한 얘기가 있긴 했지만, 그거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라고, 인정하라고 얘기한 거지, 타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고 강조한 바는 절대 없습니다. 그죠? Do ethical choices always take priority? 윤리적 선택이 항상 우선권을 갖는가? 우선권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아니죠. 네, 이거는 3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아까 맞다고 하는 게 약간 모호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우리가 잡은 모든 말들을 뭐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약간 모호하게 요 부분이 좀 모호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 좀 살펴봤어요. 개인적 요인들이 뭔가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짜맞춰서 보면 개인적 요인이라는 요기라든가 개인마다 다 다르고 개인 안에서도 다 다르다는 요 표현이라든가 하는 데에서 요거에 대한 언급이 명확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간 것까지 우리는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함께 논했고요. 그걸 보고 이제 답을 구하려고 하니까 조금 모호하게 느껴졌는데 그것을 일반화시킨 표현들이 사실 얼마든지 이 안에 있었습니다. 예,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 5번 이렇게 됩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총평을 좀 해야죠. 6월 달 거 이제 또, 예, 뒤늦게 지금 3월 29일인데요. 7월 29일, 죄송합니다. 7월 29일인데요. 지금 이제 뒤늦게 한 달도 훨씬 넘은 거의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제 6월 모의평가를 이제서야 유튜브에 올리게 됐는데요. 저희 뭐 학생들이나 그들이 지금 이 6월 모의평가를 본 학생들이 다들 잘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제가 강의를 안 했어요. 그 제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점수가 굉장히 진짜 1등급이 진짜 현저히 적더라고요. 점수가 굉장히 낮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 제가 가르쳤던 학생에서는 3학년 중에서는 한 절반은 1등급을 맞았어요. 절반은 2등급을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이 고3을 제가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학원 좀 소규모 교습서를 하면 뭐 학생이 고3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영어의 경우에. 왜냐면은 보통들 이제 고3 되면은 영어를 안 하잖아요. 보통 학원 안 다니는 학생이 많죠. 그래서 고3이 많지는 않을 건데 저는 좀 많습니다. 좀 원래 고3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고3이 좀 많은데 아, 거의 절반은 1등급, 절반은 2등급 이 정도가 됐다고 보고요. 저희 학생들은 그랬고요. 3등급 맞은 학생이 있네요. 3등급. 원래 1등급 맞을 학생인데 3등급까지 내려간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7월에서는 다시 좀 올라왔어요. 그 학생도. 그러니까 7월이 좀 쉬웠긴 하죠. 이 6월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총평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총평은 늦지만 제 총평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제 학생들은 뭐 잘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틀린 문제만 좀 풀어주거든요, 보통. 그래서 틀린 문제 풀어주고 다른 거 하느라고 진도 나가느라고 잘 안 보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야 이제 상세히 좀 본 셈이 돼요. 사실은 정확하게 본 거는. 그래서 좀 늦지만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많은 그 선생님들이나 이런 또 아니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걸 보고 막 기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제가 그냥 감히 좀 그분들하고 뭐 싸우자는 건 아니고 감히 말씀드리건데 어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학생들 잘못 가르쳤으니까 어려워졌다는 말을 하는 거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건데 어려워진 거 전혀 없습니다. 어려워진 거 전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데리고 있는 고3들 중에 한 명 제외하고 다 1, 2등급을 맞았어요. 그것도 1등급도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입니다.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잘못 가르쳤다.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하고 계시다. 요렇게 좀 따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 6월 평가원의 무슨 기조가 바뀐 건 전혀 그렇게 느껴질 만큼 바뀐 건 없어요. 원래 하던 거 똑같아요. 하던 거 똑같고요.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라는 말이 있는데 킬러 문항이 제가 봤을 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상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1등급 맞은 학생 중에 한 학생 정말 뭐 요번 그 이 6월 평가원에도 그냥 실책으로 2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이 있어요. 한 명 있는데 그 학생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쉬워진 것 같다. 이건 좀 뭐 어려워졌다고 말 많아.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쉬워졌다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더라. 정확히 제 인식과 같죠.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보는 눈이 높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보는 눈이 높은 학생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들은 굉장히 답을 구하기 쉽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문제들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점수를 못 낼 이유가 없는 문제들이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시각입니다. 높은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잘못 낸 문제 전혀 없고 굉장히 잘 냈고 뭐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바뀌었다면 약간 쉬워졌다 이런 느낌. 오히려 어려워졌다가 아니고 오히려 쉬워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배웠으면 이 시험에 더 강했을 겁니다. 그냥 이 시험이 더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상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분들, 이상한 방식이라는 건 제가 크게 꼽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선생님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앞에 부분에 설명하는 부분을 듣고 여기 지금 총평하는 부분까지 들으실 분이 있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음, 안 들으시면 뭐 할 수 없고 어차피 이게 많은 사람한테 전달되길 바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못 가르치는 케이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첫 번째, 문법에만 치중한 영어. 막 이렇게 자르고 S, V, O 이런 거 쓰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영어를 하시는 분들, 애들 다 망치고 계신 겁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잘못 가르치는 거고요. 이유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 영상을 보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스스로 깨달으시던가, 아니, 깨달아지지 않으면 뭐, 설득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번, 문법에 너무나 지나치게 치중한 학습을 하시는 분들, 애들 다 망치고 계신 겁니다. 적어도 고등 영어에서는 망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 이상한 꼼수풀이를 가르치는 분들, 스킬이라든가 꼼수풀이에 치중해서 풀이법이라든가 어떤 일반화시키기,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자꾸 이런 규칙을 만들고 법칙을 만드는 풀이법을 강조하시는 분들, 아주 나쁩니다. 이 사람들은 더 나빠요. 문법 시중하는 선생님들보다 더 나빠요. 이 선생님들은 애들을 진짜 완전 폭망하게 만들 수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풀이법을 제시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다른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꼼수가 통하는 곳에 가세요. 공부는 꼼수가 안 통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꼼수를 통하게 해서 수능으로 뭘 하려고 한다는 건 애들한테 정말 나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건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거, 제가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저는 원래 평소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요번에 영상을 찍으면서는 제가 계속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생 중에 아까 말한 그 3등급 받은 한 학생, 한 학생이 자꾸 스킬풀이법에 자꾸 집착을 해요.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꾸 쇼츠에서 뭘 보고 오는 거예요. 쇼츠 릴스에서 자꾸 보고선 그걸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하는 건데, 이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나쁜 선생님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르치는 방법을 비판하는 선생님 나쁩니다. 지금 제가 한 거죠. 저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풀이법이나 이게 인생을 모독해서는 안 되죠. 그분들도 그런 긴 기간 동안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는 건데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처음이자
아니,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네요. 제가 은근 비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러면 비판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 학생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몇 번을 했어요, 제가. 자주 이번 6월 평가원 할 때 진짜 자주 말했죠. 그런 이유가 제 학생 한 명이 너무 거기에, 이, 어, 해가지고 스킬풀이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아, 정말 걔가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리고 뭐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놓고서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적 없잖아. 왜 쇼츠 보고 이렇게다가 틀려갖고 와갖고 나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 이 선생님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너무 잘 모르겠다. 이 성적 향상은 그러면은 우리 학원에 있는 그 수많은 1등급 애들은 뭐냐 다. 어? 저희가 목동 지역에서 있는데 지금 제 작은 교습소에 영어 그 1등급 받은 학생만 4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1등급만 4명 있고, 네. 뭐 수능 1등급, 아니, 그 요번 평가원 1등급도, 평가원 1등급 받은 고3만 4명이고요. 한 명은 제가 졸원시킨 학생까지 넣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애 중에서는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잖아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왜 누구는 거의 다 되는데 왜 너만 안 되냐? 왜 안 되지? 자꾸 쇼츠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공부할 시간에 쇼츠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제가 스스로 반성도 해가면서 세 가지 나쁜 유형의 선생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생님에는 저도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말은 잘 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굳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조금 업데이트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 어, 업데이트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진짜 완전 휘날릴 수 있어요. 진짜. 완전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게 저는 목동에 있는데도 여기서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님들은 진짜 제 스타일을 그냥 콧방귀를 끼세요. 뭐 웃기지 말라는 식이에요. 보면은 본인이 더 잘 알아. 어, 그러니까 본인이 더 잘 알고 본인이 막 애는 막 문법이 착실해야 된다고 이렇게 어디서 세뇌가 강하게 돼 있어요. 진짜. 문법이 이게 글을 많이 읽으면서 문법을 흡수하고 사용법을 익힐 생각을 해야지 문법을 규칙으로 배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절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걸 강조하는 선생님들이 워낙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윗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그게 문제라고 너무 생각합니다, 저는. 보세요. 수능 이거 여태까지 지금 41번까지, 2번까지 한 거 보세요. 어디에 문법이 나옵니까? 무슨 문법 문제가 있고 문법을 모르면 이게 틀립니까? 어디가? 문해력이 있어야지. 독해력이 있어야지. 문해력 내가 얘기를 하면 콧방귀를 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나 제가 다른 학원에 있을 때 막 단어만 무지 외우면 된다고 하는 선생님들이나 진짜 애들 망쳐놓는 선생님 많아요. 진짜 옛날 어떤 사고방식으로 진짜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길어졌지만 그런 말씀을 한 번쯤은 드리고 싶었고요. 요 영상에 뭐 끝까지 41번, 42번에 끝까지 들으실 분이 진짜 있으실까 싶은데 그래서 요 말까지 들으셨을까 싶은데 만약에 들어주셨다면 저한테 과오가 있는 건 좀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하는 말에 일리 있는 부분만 가려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 이렇게 조금은 따끔하게 한 답씩 과격한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함께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영어를 잘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이거 절대평가잖아요. 그냥 아이들의 수준이 너무 올라가서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점점 학력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지금 점점 애들이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진 거 없는데 사실은 쉬워지는데 애들이 점수는 떨어지는 거 보면 이게 애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작년 애들보다 못하고 재작년 애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저는 안쓰럽습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배웠길래 이게 안 되지? 어떻게 배웠길래? 그럼 누구지? 그럼 뭐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누군가를, 그죠? 이 우리 사교육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 풀이의 실력을 높여놔야죠. 우리 사교육이 가진 데에서 욕을 먹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욕을 왜 먹겠어요? 이상한 방법으로 성적만 높이는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진짜 독해력, 문해력, 영어 실력, 요걸 높여주는 교육을 하는 쪽으로 우리 모두 좀 힘을 내서 조금 좋은 쪽으로 다들 바뀌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이 듭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